자, 안녕하십니까. 와우넷 전문가 권정호입니다. 요즘 뭐 시장이 그죠? 조금 지루한 부분도 있고, 또 여러분들도 뭐 시장에서 조금 또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신가치 투자의 비법. 자, 이 투자는 이제 중기 투자입니다. 그죠? 중기 투자. 그러니까 단기로 이렇게 물론 매매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수익 내는 방법도 있겠으나, 이 신가치 투자는 이제 중장기로 투자를 하는 그런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중장기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또 많은 공부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시장 요 설명에 앞서서 지금 이제 최근 시장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설명을 제가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장에 우리가 호재보다는 지금은 시장에 좀 악재가 많죠. 그죠? 그러니까 악재가 많기 때문에 주가가 좀 어쨌든 지금 뭐 거의 한 2개월, 3개월 정도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죠? 그러니까 8월 초부터 해서 지금 뭐 10월 초까지 3개월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죠. 그리고 이제 2,450포인트대를 돌파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먼저 좀 알면은 그 박스권에 갇혀 있는 부분이 좀 그렇게 답답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언젠가요? 아무튼 한 달 전에 이제 이 코너에서 이제 유동성 장세의 반락에 대한 강의를 제가 했죠. 오늘도 뭐 그 부분을 설명 한번 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유동성 장세의 반락 구간의 조정이다. 그걸 좀 이해를 하시고 지금 오늘 요 시황 부분을 들으면 또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자, 잠깐 볼게요. 자, 지금 시장의 그 시황을 잠깐 이제 하겠습니다. 자, 시황. 시장의 그 지금 이제 약간 주가가 이제 어쨌든 조정을 좀 받으니까, 조정을 받으니까 이제 악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악재 때문에 주가가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뭐냐 하면, 일단은 이제 이 시장이 좀 못 가고, 우리도 마찬가지, 미국도 미국은 우리보다 그나마 좀 약간 탄력적인 부분은 있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제 어쨌든 미대선이에요. 그죠? 미대선. 그러니까 이 미대선, 지금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 부분에서 지금 여론조사 부분에서는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월등하게, 그죠? 지금 당선의 확률이 많다. 당연히 그렇게 될 가능성도 많아 보인다. 하지만 이 미대선이라는 불확실성, 그죠? 이 부분이 어쨌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1월 3일이니까 그래봐야 앞으로 한 2주 정도 더 남았으니까 2주 동안만 우리가 조금 참으면,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 1년이 확 좋아지는 시장인데 2주를 못 참는다, 그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미대선에 대한 불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불확실성 부분에서는 과연 이제 트럼프가 승복을 하든 그건 차후 부분이겠지만,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하나 미 대선에 앞서서 지금 이제 미국의 경기 부양, 그러니까 추가 경기 부양을, 그죠? 일단은 대선 이후로, 그죠? 연기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합의가 되기 힘들다. 그러니까 저도 이 개인적인 생각은 저도 그래요. 새로운 대통령이 오면 또 새로운 대통령이 새롭게, 그죠? 좀 경기 부양을 강하게 쓰면서 지금 코로나 위기에서 경기를 좀 부양시킬 수 있는 그런 또 힘을 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죠?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럼 이제 이것 때문에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그동안에 5년 동안 트럼프는 미국 주식시장을 대세 상승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트럼프의 가장 큰 공덕이라고 좀 한다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 시장을 대세 상승으로 만들었다는 거. 그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끝까지 저는 주식시장을 트럼프는 표와 연관을 지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럼 크게 빠질 것 없다는 뜻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코로나 뭡니까? 이 확산, 팬데믹, 2차 팬데믹이 오고 있다. 그죠?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지금 시장에 또 악재를 부각이 되느냐. 그 사실은 이제 우리가 처음에 2월 달에 3월 달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는 무방비에서 그냥 주가가 급락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유럽은 오히려, 미국은 오히려 올 3월이나 이때보다도 훨씬, 그죠? 환자 수가 많고 사망자 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견조한 모습이다. 자, 이건 뭡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방어가 안 된 상태,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지금 뭡니까? 백신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치료제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3월이나 4월처럼 급락을 2월처럼 급락을 그런 장세는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불안감을 좀 주고 있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 뭐 지금 이게 또 뭐 지금 뭐 아무래도 치료제라든지 백신이 또 뭐 임상 중단 사태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우리적인 이런 이제 어쨌든 미국과 연관되는 세계적인 공통적인 악재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 국내 그죠? 자 다시 한번 더 이제 요거를 지우고 자, 국내적인 부분에서는, 잘 안 지워지네, 그죠? 이게 한 방에 팍 지워지면 좋은데, 이렇게 흔들어야 되는 건가요? 그죠? 자, 우리 국내적인 이제 악재 부분은, 국내. 방금 이제 글로벌, 국내 악재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수급을 들 수가 있어요. 수급. 첫 번째 수급이라는 것은 뭐냐면, 매수자가 거의 없다. 언제까지? 연말까지. 매도자는 연말까지 대기 중이다. 이게 우리 시장의 악재예요. 자, 왜 그동안에는 우리가 뭐 동학개미 그래가지고 개인들이 주식을 엄청나게 사면서 주가를 1,400대에서 아무튼 뭐 2,400까지, 그죠? 엄청난 상승을 시켰는데, 그거 지금 그 예탁금도 지금 뭐 54, 5조, 50조 이상 있는데, 왜 그러면 우리 수급이 안 될까? 왜 동학개미들이 갑자기 움직이지 않을까? 지금도 뭐 주식을 막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 우리가 참 모르겠어요. 이게 주식 우리가 정책적인 부분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이제 참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왜 우리 주식시장은 개인들한테는 그죠? 피해라기보다는 개인들을 위해서는 주식시장에 이런 제도들이 한 개도 없을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오로지 외국인들과 기관들한테 이득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바뀐 게 한 개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90년대나 2000년대나 지금 2020년도에 왔지만 주식시장만큼은 우리 개인들을 위해서 말 그대로 바꿔놓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그게 바로 요번에 이제 왜 앞에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이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우리 여기 지금 뭐 우리 모르겠어요. 이거 바쁘신 뭐 공무원 우리 정책 관료들이 뭐 정부에 있는 청와대에 있던 이 방송을 청취할 수 없겠죠. 시간이 없어서 뭐 바쁜데 뭐 이거 보겠어요. 만약에 본다면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주식시장을 이제 주식시장은 지금 30년 전에 시장의 제도를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세상은 바뀌었는데. 지금 이제 뭐 2G, 3G, 4G, 5G 시대에 와가지고 우리 휴대폰은 5G로 지금 바꾸면서 왜, 그죠? 가장 그 국가의 꽃이라고 하는, 그죠? 이 주식시장을 아직도 30년대 우간다의 후진 국가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나. 그게 바로 이번에 제가 잠을 잘 들으세요. 3억 대주주예요. 자, 이 3억 대주주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요즘 보면 강남에 가면 뭐 아파트 한 채 뭐 20억씩, 30억씩 하는데, 그렇잖아요. 아파트 집 한 채에. 근데 주식 꼴랑 3억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를 만들어 놓고 그 주식을 매매하게 돼서 수익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뭐 세금 내는 건 좋아요. 수익 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개인들한테만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어차피 이제 22년, 23년부터는 이제 뭐예요? 그죠? 주식에 대한 양도세를 5천만 원 이상의 주식의 수익이 나면 그 양도세를 이제 4개 이제 법률화 시켰잖아요. 그죠?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지금 왜 이 3억이라는 거, 최근에 동학개미들이 이렇게 막 들어오는데, 자금이 유입이 되는데, 여기다가 찬물을 끼얹는 거,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망가뜨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주식시장을 망가뜨려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한테도 제가 이 강의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혹시라도, 그죠? 이 금융시장에
정책을 맡고 있는 우리 관료들이 저는 유튜브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다. 자, 근데 자, 통합기금이 이제 들어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주식은 이제 못 사요. 왜? 3억이 넘으면, 그죠? 3억이 넘으면 대주주가 되는 거예요. 대주주가 되면요. 거기서 이제 매매를 해요. 매매를 하면, 매매해서 1,000만 원을 벌든 50만 원을 벌든 100만 원을 벌든 무조건 뭐예요? 거기에 대한 세금을 다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그죠? 세금이야 돈 벌어서 내니까 상관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 3억이라는 이 굴레를, 이게 이제 지난해까지만 해도 10억이었어요. 그죠? 또 10억이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10억 투자를 한 종목에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3억은 요즘 뭐 최근 지난해부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거기다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3억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 종목당 연말 안에는 이거를 다 팔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예를 들어서 3억을 대주주로 내가 해서 이게 주식을 팔려고 할 것이고 또 이제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3억 이상을 안 넘기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에 문제가 있다. 그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대부분 이제 투자자들은 팔려고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뭐 청와대 청원도 보고 하니까 거기에 보니까 뭐 홍남기 장관을 뭐 사임시켜라. 왜? 이런, 그러니까 탁상공론적인 그런 지금 발상들을 하고 앉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막, 세금에 그렇게 큰 도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팔아버리면 대주주가 아니니까. 대주주가 아니면 매매를 해도 수익이 나도 세금을 안 내는 거거든요. 그럼 당시 이 3억 때문에 뭐예요? 주식시장은 붕괴시키는 거죠. 나 대주주 누가 되려고 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가서 매매하면은 지금 그런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대중들은 아직까지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 골치 아픕니다. 이거 되면 요청근사도 골치 아프고 세금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홍보를 한 거는 그죠? 홍보를 한 거는 뭐 너무 이게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 시장이 그죠? 불균형하다. 그죠? 기관과 외국인들의 뭡니까? 그죠? 수익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저는 좀 우리가 좀 개선을 한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 개인들도 좀 힘을 뭉쳐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개인 투자를 대변하는 또 한투연이라는 이런 단체들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우리 개인의 힘을 좀 보여주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홍보를 좀 했는데요. 자, 이걸 좀 간단하게 할게요. 사실은 여러분들 뭐 저는 그래요. 제가 주식시장에 30년 있었지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지금 현존하고 있는 그죠? 가장 우리가 주식을 입문을 하면 책 한 권 정도 읽는 책이 뭐예요? 그죠? 워렌 버핏이죠. 그죠? 버핏, 우리 버핏 아저씨. 그죠? 워렌 버핏 책을 하나씩 다 읽어보잖아요. 근데 워렌 버핏이 돈을 뭐 지금 엄청나게 주식을 해서 벌었어요. 그죠? 그럼 워렌 버핏이 주식에서 벌었던 비법이라는 게 있을까? 여러분들 워렌 버핏 책을 한번 쭉 다 읽어보면서 이게 비법이구나 하는 게 와닿은 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노력을 해야 되겠죠. 뭐든지 노력 안 하고 벌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주식시장에서는 노력도 중요하지만요. 그죠? 인내가 더 필요할 때가 많아요. 워렌 버핏은 노력으로 돈을 벌었다? No. 저는 인내로서 돈을 벌었다. 좋은 주식을 가지고 주가가 오를 때, 내릴 때. 오를 때야 좋잖아요. 오를 때도, 요즘 먹었으니까 휙 팔아버리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주가가 내리면은 막 더 괴롭잖아요. 그죠? 더 괴롭죠? 거기에서, 이 기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참았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성공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오늘 이제 강의를 너무 뭐 뜻깊게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마시고요. 제가 30년 해봤는데요, 저도. 그죠? 좋은 주식을 조금 오래 가져가니까 돈 벌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분들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제 보면은 왜 시골 농부라든지 몇몇 일부 이제 제야의 고수분들을 보면 그분들은 한 종목을 가지고 좋은 주식이 아니지. 좋지 못했는데 그 기업이 좋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대박을 터뜨렸잖아요. 워렌 버핏도 그렇거든요. 워렌 버핏도 좋지 않은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이
5년이 되고 10년이 되니까 좋은 주식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그분들을 주식 잘하는구나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자, 신가치 투자. 신가치 투자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가치 투자, 워렌 버핏 하면 가치 투자를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치 투자는 지금 좋은 주식을 가지고 덤비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든다면 뭐 삼성전자가 됐든 또 예를 든다면 뭡니까? LG화학이 됐든 이런 주식은 이제 가치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미국 시장, 미국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성장주 시대를 접고 이제 가치주 시대로 접어간다. 그죠? 맞는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치주 부분에서, 그죠? 가치주. 자, 이 가치주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저는 그런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 가치주 하면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고, 뭐 현대차고, 그죠? 뭐 LG전자고, 이런 종목들이 가치주죠. 그죠? 저는 앞에다 신자를 붙였어요. 그죠? 신자가 물론 새롭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아주 매울 신자. 우리 뭐 해서 이게 말하면 안 되거나 광고니까. 뭐라면 그거 있잖아. 그죠? 그 앞에 신자가 뭘 신자예요? 매울 신자잖아요. 자, 가치 투자는 사실 우리나라의 가치 투자는 편한 투자예요. 그죠? 삼성전자 투자하면서 뭐 힘든 거 있었어요? 주가 빠지면 좀 빠지고, 주가 오르면 오르고, 실적 좋고, 대한민국 최고, 세계 최고의 주식인데. 그러니까 가치 투자는 그렇게 시장이 좋을 때 돈 버는 주식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앞에 신가치 투자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힘든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주식을 가지고 오래 왔더니 가치 투자가 되면서 대박이 나는 그런 비법이긴 하지만 투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신가치 투자는 뭐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좋은 주식이 아니다. 2, 3년 후에 가서 좋은 주식이 될 것이다. 가치 투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좋은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이 회사가 뭐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근데 앞으로 이 회사가 2년, 3년 후에, 4년 후에, 5년 후에 가서 엄청나게 좋아지는 기업이 돼요. 그러면 그 주가는 지금 비쌀까요? 쌀까요? 지금 삼성전자는 좋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비싸요. 그러니까 시점이 크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강의는 뭐냐 하면 지금 이 회사가 별 볼 일 없어요. 그럼 앞으로 3년 후에 5년 후에 가서 엄청나게 좋아지는 지금 뭐 100만 원을 번다면 앞으로 3년 후에 가서 1000만 원,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 그런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투자하는 그러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당연히 지금 안 좋은 기업이면 주가가 비싸게 싸겠어요. 싸겠죠. 그죠? 싼 주식이 앞으로 비싸게 되는 그런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하나씩 다 뭐 완벽하게 그죠? 강의하면 재미없잖아요. 좀 원래 이 강의라는 게 완벽하게 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맞잖아요, 그죠? 조금 중간에 이렇게 농담도 해야지만이 귀에 쏙쏙 들어오지. 처음부터 막 영어 단어 외우고 그죠? 수학 공식 풀고 하면 자버려요. 그죠? 신가치 투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좋은 게 아니니까 어렵겠죠. 매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턴어라운드. 기업이 실적이 안 좋아요. 처음에는. 근데 앞으로 시장이 지나면서 실적이 좋아져요.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초기 국면에서 기업을 발굴하는 거죠.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우리가 이제 워렌 버핏 그런 말 많이 해요.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한 2, 3년 투자를 하면 그 기업에 대해서 어때요? 이 기업이 이럴 때 빠졌는데 빠졌을 때 뭐 때문에 빠졌는지 또 실적이 어땠는지 이런 걸 알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단기 매매할 때는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도 모르죠. 그냥 차트 보고 이동 평균선 보고 거래량 보고 수급 보고 그냥 사버리잖아. 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팔아버리고 수익 나오고 땡 나오는 거지만 주가가 이제 못 가고 막 빠져 급락을 해. 그럼 그때 가서 이게 뭐 하는 회사인데 이 주식이 자꾸 빠지지? 실적이 좋은가 안 좋은가? 그때 이제 그걸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그 기업을 먼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시장을 가장 먼저 보는 거. 시장. 흐름. 그 다음에 뭐냐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급도 보고,
차트도 보고 봉도 쭉 보는 건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차트 보고 수급 보고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 종목 뭐 하는 종목인지 상 보자. 그래놓고 시장에서 이걸 원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시장에서는 전기차가 원하고 수소차가 원하고 5G를 원하는데 나는 저기 있는 옛날에 뭐 하양폼을 원한다든지, 그죠? 옛날에 유행주를 원한다든지, 옛날에 건설주를 원한다든지, 옛날에 조선주를 원한다든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시장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거는 뭐 수익 내는 방법이니까 수익 내는 방법은 다음에 또 공부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강의 이 부분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좋은 기업을 지금, 이 주식이 좋은 기업이고 지금 성장성이 있고 이러니까 사라. 이게 아니고, 지금 별로 안 좋은데, 지금 별로 안 좋은데, 앞으로 2, 3년 후에 가서 좋아질 거니까 지금 사라. 이거잖아요. 그죠? 나 못 사겠다. 그럼 좋은 주식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그만큼 뭐예요? 어려움이 인내가 따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3등에 있는 주식. 우리는 뭐야? 맨날 1등 주식만 살려고 하잖아요. 이게 1등 주식이 뭐야? 삼전, 하이닉스, 그죠? 뭐 현대차, LG화학, 두두두두두. 1등 주식이에요. 제가 지금 오늘 강의하는 건 뭐냐면 이런 1등 주식이 아니고 3등 주식이고. 자, 그러면 이 삼성전자, 제가 1992년도에 이제 여의도에 입사를 했어요. 지금 까먹지 않아요. 저는 1992년 6월 달 특채로 저는 입사를 했습니다. 특채면 빽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래 위에 이제 기수들, 그죠? 기수들한테 항상 좀 뭐라 그럴까 치였어요. 왜? 특채니까. 요즘 그런 거 없잖아요. 옛날 저희들 있을 때는 뭐 특채도 있고 빽 있으면 특채도 있고 그래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때 오니까 입사를 하니까요. 삼성전자가 28,000원, 29,000원 그렇더라고요. 이 삼성전자는 주식도 아니었어요. 포스코 주식도 아니었어요. 현대차 주식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어떤 게 주식이었느냐? 그때는 지금의 삼성전자가 누구냐면 뭐 만호제강, 대한방직, 방림 이런 뭐야? 말 그대로 자산주라는, 그죠?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때는 뭐 얘들이 다 우리나라 경제를 끌었다 볼 수 있죠, 그죠? 뭐 동원, 석탄 뭐 이런, 그죠? 그때 삼성전자나 뭐 이 삼성전자 이쪽은 뭐 그때 뭐 어디 이거 뭐 조립회사였어요, 조립회사. 그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냐? 그때 삼성전자는 뭐야? 3등이겠지. 그죠? 그때 이 1등 주식은 누구예요? 만호, 대한방직, 방림, 또 뭐야? 뭐 대우증권 이런 주식이었어요. 그럼 지금 제가 여기에 지금 삼성전자를 사자는 것이 아니고 이 당시에 꼴등이었던 3등이었던 삼성전자를 지금 사자는 뜻이에요. 공부하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자, 그 다음에. 그건 예를 하나 제가 드리면, 너무 오래 가니까 여러분들 기억 못하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물론 여기 이제 주식처럼 뭐 20, 30년 하신 분들도 많이, 요즘은 뭐 우리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도 유튜브를 워낙 많이 청취를 하시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유튜브가 대중화가 됐잖아요, 이제,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 뭐 요새 드신 분도 많이 공부를 하시는데 너무 멀리 안 가고요. 이건 이제 중국이 고성장을 했을 때, 그죠? 중국이. 그때 이제 우리 시장에서 대박을 터뜨렸던 종목을 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신가치 투자의 사례. 자, 현대중공업이에요. 자, 지금 이제 현대중공업은 뭐예요? 그냥 우량주예요. 그죠? 그래서 15년 전에 현대중공업은 신가치 투자예요. 신가치주예요. 왜? 좋지 않은 기업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현대중공업이 2004년도였어요. 영업이익이 981억이에요. 마이너스 981억. 적자였죠. 좋지 않았어요. 주가도 그 당시에 뭐 4만에서 5만 원. 5만. 이 기업이 이제 2005년부터 영업이익을 아까 봤죠? 턴어라운드 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주가가 급등을 해서
그죠? 50만 원까지 갔잖아요. 55만 원까지 갔나요? 그죠? 그렇게까지 갔어요. 왜? 영업이익이 2007년도에 1조 8천억. 불과 3년 전에 적자이던 기업이 2007년도에 영업이익이 2조 가까운 영업이익을 내게 되죠. 자, 이거는 그러면 왜 이 말씀 드리냐? 자, 왜 그럼 이렇게 됐을까가 중요하잖아요. 세상이 이런 게 세상이. 이 세상이 누구예요? 바로 중국의 고성장이에요. 고성장. 구성장. 자, 중국이 2000 몇 년도죠? 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을 했죠. 중국 베이징 올림픽 때 저는 강원도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가 8월 초였죠. 그죠? 저는 항상 8월 초면 이제 열심히 일했으니까 저는 떠나요. 어디를? 이 머리를 또 시켜주고 또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베이징 올림픽 때 그 당시에 뭐예요? 대한민국이 금메달 딴 것 중에 구기 종목에서 뭐가 있었죠? 야구. 그죠? 야구를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잖아요. 그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뭐야? 중국이 고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철강, 조선, 화학, 건설, 그죠? 그런 사상 최대 실적을 냈잖아요. 자, 이게 이제 바로 시장의 제가 흐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다시, 그래? 그때 그런 시장의 흐름이었으니까, 자, 이제 2020년도에서 앞으로 2025년도에까지는 우리가 아니고 세상이, 그죠? 글로벌이 어떤 또, 산업을 그죠? 끌고 나갈까? 고성장 산업이 될까를 또 우리는 지금 머리에 딱 와닿아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기아차예요. 자, 지금 이제 최근에 자동차가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상당히 좀 뭔가가 될 것 같은 느낌을 좀 저도 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냥 그동안 잘 나갔던 뭐 가솔린 차가 아닌, 엔진이 아닌, 이제 뭐예요? 전기 엔진과 무슨 엔진? 수소 엔진. 전기와 수소로서 앞으로 현대차, 기아차가 그죠? 과거에 이런 영화를 매출을 만들 가능성이 지금 많아요. 앞으로 3년 후에, 앞으로 5년 후에. 그럼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 구도를 보면 어쨌든 삼성전자라는 반도체 IT. 그리고 이제 그동안 자동차가 죽었잖아, 완전히. 뭐 영업이익 5천억까지 내려왔으니까요. 그죠? 이제 현대차가 이제 최근에, 그죠? 전기차도 좀 판매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유럽의 쪽으로 뭐 미국 쪽이든 수소차도, 그죠? 이제 슬슬 좀 시동을 걸려고 하고 있고. 자, 그러면 이 당시에 기아차도 제가 봅니다. 자, 이때 2007년도에 영업이익이 적자였어요. 그럼 기아차는 왜 돈을 많이 벌고 매출을 사상 최대 실적을 또 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아차의 사상 최대 실적은 바로 뭐죠? 미국이었죠. 앞에 현대중공업의 사상 최대의 주가도 상승했던 부분은 뭐예요? 바로 중국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아차는 미국 때문이에요. 왜? 미국의 말 그대로 고성장이 아니고 성장. 그죠? 그동안에 미국은 2007년, 2008년, 2009년, 9년 성장률이 마이너스였죠. 그죠? 근데 미국이 2009년도에 금융위기 오고 나서 그 이후에 뭡니까?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죠. 헬리콥터 벤이라고 하잖아요. 벤 버냉키. 그냥, 그죠? 양적으로 돈을 갖다 뿌린 거예요. 그죠? 지금도 이제 그런 양상을 지금 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경제가 성장률이 3%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미국은 뭐예요? 미국은 돈이 있고 잘 살게, 성장,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기가 좋아지면 뭐예요? 미국 사람들은 차도 바꾸고, 텔레비도 바꾸고, 그죠? 그런 쪽에 소비를 많이 해. 그래서 IT와 자동차. 중국은 주로 이제 철강이나 조선이나 화학이나, 그죠? 고성장을 하면. 미국과 그 차이점이죠. 그 자동차, 현대, 기아차가 적자인 기업이 2008년도, 7년도에는 3조 5천이 엄청난, 죄송합니다. 미국 금융위기 오고 나서, 그죠? 2012년, 11년 사상 최대 실적을 또 내게 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자, 보면, 자,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으로 기아차를 잘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그럼 기아차는 결국은 뭐예요? 왜 돈을 벌었어요? 미국이라는 동네에서 그죠? 자동차가 많이 팔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이제 그거는 막 자꾸 이것저것 따지고 하면 또 우리 원화가 이 당시에 뭐 약세였잖아요. 그죠? 원달러 환율이 뭐 1,300원대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뭐 차지해 두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부분에서 이거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강의하려고 했던 건 뭐죠? 앞에 현대중공업도 적자이던 기업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는데 주가가 10배 가깝게 올랐더라. 자,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적자인 기업이었는데 때를 만나고 미국 경기가 좋아지면서 자동차가 많이 팔리니까 10배가 올랐더라. 그죠? 저는 직접 여기에 투자를 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잘 스토리를 알고 있는 거죠. 책 봐서 이렇게 알 수 있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했어요. 자, 지금 앞에 제가 시장에 대한 시황을 간단하게 했죠. 시황. 그죠? 지금 바로 뭐라고 했어요? 금융장세 속에서, 자, 금융장세 속에서 반락, 조정 구간이야. 자, 최근에 코스피가 2000, 얼마죠? 260, 70. 요 저점이죠. 그럼 고점은 여기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 요 고점 돌파 못하고 있죠. 요 8을 초 못하고 있죠. 조정 받았어요. 바닥은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요번에 내려오면 3 바닥이니까. 1, 2, 3 바닥이니까.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 고점을 돌파를 하는 시점이 나올 거예요. 여기가. 그죠? 이게 이제 11월이 될지. 미국 대선 이후에는 어쨌든 미국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왜? 돈의 카드를 남겨놨잖아. 그게 바로 이제 추가 경기 부양이잖아요. 그죠? 지금 최근에 이제 뭐 공화당에서도 1조 8천억 달러까지는 우리가 수긍하겠다. 민주당에서 수긍하는 건 뭐죠? 2조 2천억 달러인데. 그죠? 그래서 미국은 살짝 갖다 몰릴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우리는 뭐냐 하면 앞에 보셨죠? 바로 대주주 요건 3억. 이것 때문에 수급적으로 조금 뭐라 그럴까? 그죠?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시점은 요 시점, 반락 시점을 보시면 돼. 그럼 이 반락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 그 다음에 오는 이런 실적 장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반락인 것이지. 그 다음 실적 장세가 없다면 이 반락이 아니고 주가는 여기가 고점, 상투, 한 개, 두 개, 지금 이번에 3개 내고 내려온 거잖아요? 그냥 가는 거야. 그럼 대세가 없어.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은 중기 투자를 중장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자, 제가 이 강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신가치 투자는 중장기 투자를 위한 강의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 제가 하는 강의는 바로 잊어버려야 돼. 근데 저는 실적 장세가 온다는 뜻이에요. 자, 이 실적 장세의 가장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어쨌든 반락 조정인데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있다는 거. 또 하나 더. 야, 그렇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 실적 발표, 예비 실적 발표했죠. 영업이익이 12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장에서는 뭐 10조가 될까 말까. 그러니까 우리 애널리스트는 전부 다 뭐예요? 지뿔도 모르면서 매달 목표가 올리고 내리고 앉았어. 참 한심하고 답답해.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2억, 10억, 1,000억, 그럼 좋다. 이 정도는 못 맞춘다고 예상 못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1조, 2조의 예상을 틀린다는 게 그 말이 됩니까? 하지를 말아야지. 그쵸? 근데 이때까지 삼성전자도 영업이익이 대박. 그리고 처음에 뭐 LG전자, LG화학, 앞으로 현대차 전부 다 뭐예요? 실적이 다 예상치뿐만 아니라 실적이 월등하게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이 반락이 끝나고 이 고점, 이 전고점, 그러니까 금융장세의 반락의 전고점, 8월 초의 전고점을 돌파하면 그러니까 450포인트를 넘는다는 것은 뭐예요? 자, 이제 본격적인 실적 장세가 온다. 그럼 그때 뭐야? 배팅을 크게 해버리는 거지. 지금은 뭐예요? 아직은 모르잖아. 주식을 누가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결국은 여기에서 여기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실질 장세는 2년에서 3년이에요. 2년에서 3년. 이런 말을 제가 강의를 하면 미국은 뭐 많이 올라서 이제 좀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미국하고 우리하고 디커버링이에요. 그동안에 우리 시장하고 미국하고 같이 왔어요. 이제 참 이런 거 뭐 강의하면 참.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대세 상승장이라고 하는 거야. 실적 장세. 지금 기업들 실적 보면 생각보다도 여러분도 생각하는 것보다도 애널리스트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월등하게 좋게 나오죠. 그렇잖아요. 자, 이런 거는 뭐. 자, 이것도 뭐.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잖아. 그렇지.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이 기술적 분석을, 이것도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초단기 매매를 할 때 하고, 제가 아마 요 앞에 강의했을 때 그때는 이제 이런 일봉을 가지고 단기 매매를 하는 강의를 조금은 더 했어요. 너무 또 안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그죠? 주식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여러분 중장기 투자만 하지 마세요. 단기 매매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단기와 중기의 비중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해야 돼요. 중기 투자를 예를 들어서 중기 투자를 금액을 한 70%, 단기는 한 30%. 이렇게 비중을 가지고 해야 해요. 야, 나는 단기를 100%. 이분은 죄송하지만 절대로 돈 못 법니다. 제가 30년 동안 그죠? 주식시장에서 그것도 최일선에 있어봤지만 못 벌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또 중장기를 100% 한다. 이분들은 단기보다는 확률은 좀 높기는 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단기는 한 30%.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을 많이 투자를 한다? 그럼 1,000만 원은 다 중장기 해버리세요. 아니, 단기 다 해버리세요. 너무 적어. 2,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면 한 500만 원 정도는 그죠? 중기에 한번 사놓고 있어봐요. 1,500만 원 가지고 당기면 충분해요. 그죠? 그렇게 해서 모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중기 부분에서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기 부분에서의 우리가 이제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죠. 그죠? 20일 이동평균선, 5일 이동평균선 그러면 5일,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5일 이평 그러면 5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에요. 그죠? 하루는 뭐 500원, 만 원, 그 다음에 1,100원, 그 다음에 뭐 9,800원. 그 5일 동안의 평균 가격을 이제 우리가 5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하고 10일은 10일 동안, 20일은 20일 동안. 자, 그러면 이제 이 주봉, 이거 일봉, 20일이니까 뭐예요? 한 달이죠, 한 달. 그죠? 보통 이제 한 달 정도의 평균 가격을 깨거나 또 한 달 정도의 평균 가격을 돌파한다. 그러면 이제 변화가 있을 정도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달 동안의 주가가 계속 이동평균선 20일을 깨지 않고 지키고 있어. 그러면 그만큼 이 주가가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평균 가격을 안 깨니까 손해본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제 2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을 누가 깨고 내려가. 그럼 20일 동안 가진 사람들 다 주가, 내가 산 사람들 다 손실이잖아요. 손실이니까 그때는 뭐예요? 주가가 더 빠지려나? 그럼 매도한 사람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럼 또, 물론 만판 사람도 있겠지만, 그죠? 그럼 그때 이제 매도 사람이 많으면 바로 붕괴하는 거죠. 그러면 단기에 이 20일이 이제 뭐예요? 그죠? 저항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고, 60일은, 그죠? 주봉이니까 60주면 되게 기네, 그죠? 월봉은 20개월이면 엄청나게 긴 거예요. 여기에 맞는 그런 투자를 보편적으로 하더라. 근데 이제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보편, 60주 이평을 많이 보는데, 그런 여러분들은 중요하지 않다. 그죠? 그럼 이제 무슨 말이 갔으니까, 이제 보편 이제, 월봉으로는 이제 20개월 월봉을 깨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은 기아차가 20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깼잖아요. 여기서 안 깼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걸 22일을 깨 올라왔죠. 20주. 10개월. 그죠? 근데 이제 20개월 이 검은 선은 결국 검은 선을 깨버린 거거든. 깨버리니까. 이걸 깨버리니까 그때부터는 뭐 이제 하락. 추세를 완전히 꺾어버리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제 월봉상으로 우리가 차트를 볼 때는 이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이제 보면은 뭐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유동성으로 주가가 급등한 추들이 많잖아요. 그죠? 특히 뭐 이런 뭐
뭐 코로나든 무슨 주식이든 간에 그런 종목들이 이 20개월 이동평균선을 깬다. 그러면 일단은 무조건 팔아야 돼요. 무조건 팔아야 된다. 왜 이 말씀 드리냐? 확률적으로, 그죠? 확률적으로 상토일 가능성이 90%야. 10%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확률적으로 90%의 확률을 가지는 게 맞는 거지, 10%의 미련을 두고 있으면, 희망을 두고 있으면 망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식도 확률 게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확률이 많은 쪽이 무너지면, 또 확률이 많으면 거기에 따라가는 게 주식에서 리스크라든지 수익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이네, 그죠? 저는 뭐 차트 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또 이게 너무 밋밋해서 제가 좀 해보는 거고요. 자, 이것도 뭐 다음에 또 뭐 한번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죠? 그때 뭐 또 한번 해드릴게요. 한꺼번에 많이 배우면 머리 아프잖아, 그렇죠? 공부도 이렇게 너무 많이 하면 머리 아파. 한 개만 가지고 그걸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냥 수박 그하기 싫어. 이렇게 하면 재미없으니까. 자, 이것도 다음에. 이런 거 참 천정, 그죠? 이런 거, 그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뭐 지지선, 저항선. 공부 많이 했잖아요, 이런 거, 그죠? 별 중요하지는 않더라고, 저도 이제 제가 1990년도에 이제 입사를 하고 나서 그 당시에는 HTS가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은 뭐 휴대폰 가지고 다 하고 하잖아요. 그때는 단말기 한번 보려고 해도요, 이 선배들만 보고 앉았지, 저희들은 그냥, 아유, 선배님 이거 한번 보면 되겠습니까? 그럴 정도였으니까요. 그죠? 이제 2000년대부터 이제, 정거사들도 이제 HTS가 뭐 활성화되고, 지금은 뭐 휴대폰 가지고 다 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그게 그만큼 정확도가 떨어지죠. 왜?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신가치 투자를 왜 제가 강의하는 줄 아십니까? 그 주식은 개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죠. 왜? 실적이 안 좋고 가치주가 아니니까. 근데 가치주가 삼성전자에 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겠어요? 아마 삼성전자 대한민국의 주식 투자 치고 안 산 사람들 별로 없을걸요? 그럼 모르는 사람들 별로 없을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30년 전에, 20년 전에 삼성전자는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죠? 그때는 2만 원, 3만 원 했으니까. 지금은 얼마예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근데 이제 이게 부자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워렌 버핏이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부자 된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워렌 버핏이 또 우리가 앙드레 커스라니 이런 사람들도 보면 60대 이상부터 돈 번 거예요. 그때부터 부자 된 거예요. 무슨 말 가시죠? 우리 젊은 요즘 세대들 보면 한방 누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30대, 20대는요, 여러분, 상따, 한방. 저도 그런 주의자였었어요. 그죠? 근데 저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그죠? 김대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 위에 있는 김 부장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아마 저는 우리 한국경제TV가 있어서 여기서 그래도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투자도 하고 하니까. 그러나 그 훌륭하고 똑똑하고 주식 잘하고 상한가 2번 먹고 돈 벌던 사람들도 지금 뭐예요? 다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주식시장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우리 주린이들 막 들어와서 막 상한가 어떠니 저떠니 5년 전에도요. IMF 때도 그랬어요. 항상 내 거를 만들려고 하시고요. 모든 거를 단기의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 기업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결국 마지막에 성공을 하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 그래서 성공을 한 것이고요. 원래 이제 앙드레 코스탈린이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전문가였었어요. 전문가, 우리 그렇잖아요. 전문가대로 회원 막 모집해가지고 돈 좀 벌어가지고 주식 해서 깡통 내고 또 들어오고 앙드레 코스탈린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버핏 형처럼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돈을, 그래서 성장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도 지금 우량주 같이 주잖아요. 그 친구도, 그분도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로 성장주에 투자한 거예요. 한 종목으로 가지고 성공한 거예요. 지금 돈이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돈이 한 100억, 200억 된다. 1000억 된다. 그러면 한 종목 가면 하면 안 되죠. 그때는 한 10종목. 지금 내 돈 1000만 원이야. 5천만 원이야. 1억이야. 10억이야. 10억 미만은
한두 종목만 중요한 게 하라고. 막 퍼블지게 해봐야. 이런 경험담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주식시장이 원래 노하우를 안 가르쳐 주려고 하지만 모르는 게 아니고요. 돈 버는 사람 모르겠어요. 그죠? 간단하거든, 어떻게 보면. 자, 이제 한 10분 남았죠?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강의를 여기서 끝까지 해버릴까? 아니면 중간에 접어볼까?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을, 복습을 할까? 지금 10분 남았죠? 그죠? 자, 5분 남았어. 5분 남았으니까 맛만 보여주고 그냥 말게. 미래 성장 산업. 제가 이제 앞에 말씀드렸죠. 20년 전에 여러분들이 30년 전에 삼성전자를 샀다면 미래 성장 산업이었잖아요. 그럼 지금 이 순간 언제? 2020년부터 앞으로 2030년까지 그죠? 10년 아니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의 성장 산업이 과연 뭐가 될까? 그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토요일이니까. 야, 대한민국이, 이제는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뭐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데가 먹고 산 것도 아니에요. 글로벌에서, 그죠? 1등을 해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1등 해봐야 안 돼요. 그죠? 이제는 글로벌에서. 그러면 앞으로 글로벌 산업의 성장 산업이 뭘까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 자, 이 힌트를 한번 드리면 글로벌 산업의 성장. 이제 첫 번째 뭡니까? 최근에 머스크, 그죠? 전기차. 그 다음에 이제 나오고 있는 게 또 뭐, 머스크가 흉내내려고 했던 애가 누구예요? 그죠? 수소차.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막 휴대폰 가지고, 그죠? 빨리 봐야 되니까 이제 막 데이터도 보고, 그죠? 이것도 지금 휴대폰 가지고 보잖아, 그죠? 5G. 그럼 전기차, 수소차, 5G.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그죠? 대한민국에만 저는 속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미국이나 선진국가는, 일본이나 이런 국가는 지금 뭡니까? 이 바이오 산업은 성장 산업이 걔들한테는 아니에요. 미국한테 바이오 산업이 성장 산업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일본 전문가들이 미국은 바이오, 이거 아니에요. 이제 일본? 유럽? no. 바이오 산업의 성장은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온리 대한민국에는, 근데 전기차나 수소차나 5G나 기타 등등은 글로벌 성장 산업이에요. 그러나 이 바이오 산업만큼은 글로벌 성장 산업이 아니고 대한민국만 성장 산업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거, 전기차도 잘할 수 있고, 지금 LG화학이 2차전지 최고니까, 배터리. 수소차, 현대차가 이제 앞으로 최고 될 것이고, 5G 하면 뭐야? 대한민국에 누가 있어요? IT. 그럼 이제 뭐예요? 바이오? 바이오님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바이오에서는 누구예요? 다 보면 바이오에서 투기하고 그러고 사기치고 나가고. 지금도 그런 기업이, 제가 이 말은 안 하지만 일부 바이오 기업들은 그런 CEO들이 꽤 있습니다. 자, 바이오. 그러면 이제 과거에 대한민국을 만든 IT, 삼성전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전기차 좋고, 이건 글로벌적인 산업이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바이오, BT는 뭘까? 이 BT는 대한민국만이 성장하는 산업이에요. 이 IT는 대한민국만 아니라 글로벌에서 성장하는 산업이에요. 그죠? 그럼 IT는 기본적으로 왜 대한민국이 잘하는 거니까. 그래서 전기차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태양광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렇게 방법을 찾자. 자, 요거는 다음에 기회만 되면 할게요. 제가 조금 더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뒤에 넘어가 버리면, 그죠? 그럼 이제, 앞에, 자, 전기차 부분에서는 이제, 어쨌든 최근에, 뭡니까? 대한민국의 2차 전지. 그죠? 배터리 부분에 1위가 누구예요? 바로 LG화학. 이제 LG화학이 먼 훗날, 앞으로 한 2, 3년? 3, 4년 후에 이제 분할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밑에 중대형 전기차가 올라오고 있는 게 이제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그죠? 거의 세계 탑 클래스들이니까. 그죠? 앞으로 이쪽은 성장성이 있다 없다? 근데 이게 결국 뭐냐? 이것도 에너지거든,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업의 가장 이제 큰 축에서는 뭐냐 하면요. 그죠? 이 결국은 에너지. 그리고 생명공학이에요. 그죠? 인간의 생명, 그러니까 사람이 뭐예요? 사람이 살기 편하면 편할수록 어떻게 해요? 오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이제 부모님들 보면은 막 힘들고 그러니까, 에이, 그냥 세상 떠나버리고 싶다. 요즘은 이제 살기 좋으니까 조금 더 살려고. 그죠? 그래서 에너지. 모든 데 에너지, 그죠? 이 에너지라는 게 뭐냐? 바로 우리가 이제 자동차의 에너지가 아니고요. TV가 됐든, 가전이 됐든, 뭐든지 간에 에너지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TV도 뭡니까? 에너지. 어떻게 하면 전력을 적게 먹는 TV를 만드느냐. 자동차도 어떻게 적은 가솔린과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멀리 가느냐. 그게 바로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기술. 그리고 생명과학. 그래서 이제, 그럼 결국은 뭐예요? 그죠? IT와 BT라는 거예요. 그죠? 이 생명과학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제 아마 올해 지나고 내년 정도 지나면, 대한민국이 이 BT의 가능성이 글로벌에서 많구나 하는 것을 이제 전 세계에서도 알게 될 거예요. 아마 그게 이제 저 내년. 그게 획기적인 부분이 바로 지금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 치료제거든요. 그 항체 치료제를 대한민국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그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기업이 바로 셀트리온이잖아요. 그죠? 잘 기억하고 계세요. 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제 BT 부분을 하면서 이렇게 할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쭉 제가 진행을 했는데 사실은 뭐 할 말은 많지만 또 여러분들 아껴놔야 되잖아. 공부를 너무 한꺼번에 잡아 넣어버리면 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앞에 제가 주제 정리를 하면 신가치 투자는 지금 좋은 기업이 아니고 어때? 다음 2, 3년 후에 좋아지는 기업이야. 그리고 주가가 싸. 남들 관심도 없어. 그죠? 맨날 주가도 밀빌해. 그런 주식을 일정 부분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는 거야. 그게 바로 신가치 투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부분. 대세 상승장에서 유동성 장세의 반락 구간이고요. 차후에 오는 실적 장세. 엄청난 큰 장이 온다는 거죠. 준비를 올 연말까지 여러분들 하시면 내년에 그죠? 또 주식시장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유튜브를 청취를 하면 뭐 해야 돼요? 구독을 반드시 눌러야 되고 또 하나 뭐? 좋아요. 그죠? 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